자, 안녕하십니까. 이공계 편입의 전문가 두원수입니다. 자, 일단은 제가 지금 대본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는 아니고, 요새 좀 학생분들이 지금 시기가 한 4월 한 5월 이때쯤 되거든요. 지금쯤에는 이제 학생분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 뭘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현역 때 공부할 때 뭐가 그렇게 힘들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, 지금 시기쯤에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 학생분들이 특히 힘들어하는 게, 공식이 갑자기 급하게 많이 늘어나는 시점이거든요. 외워야 되는 공식 같은 것들이. 그래서 공식을 조금 막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외울까? 어떻게 하면 내가 노트 필기를 할까? 어떻게 하면 내가 단권화를 할까?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요.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방법을 공부하고 있어요.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? 공부 방법을 공부하는 건 수험생은 하면 안 되거든요, 사실. 그냥 공부를 해야지.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좀 공식 암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. 자,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, 일단 첫 번째로는 좀 상위권 학생분들 대상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상위권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, 그러니까 베이스가 좀 잡혀있다. 내가 수능에서 그래도 이과였고 뭐 한 2, 3등급 정도까지는 받아봤었다. 모의고사나 뭐든. 뭐 그런 분들은 일단은 고등학교 때 내가 했던 수학 공부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아직까지도. 지금 벌써 편입 수학 공부한 지 벌써 한 2달, 3달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했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? 그러면 절대 안 돼요. 왜냐면 수능이랑 편입은 문제 출제 방법도 당연히 다르고 범위 자체가 달라요. 그리고 시험을 보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. 그러니까 수능을 출제하는 그 출제자들의 마음에서는 이 수학하는 능력, 그러니까 사고하는 능력을 보고 싶은 게 일단 수능이에요. 근데 반면에 일단 편입은 저희가 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사실 3학년으로 들어오는 학생한테 사고력을 요구한다? 어불성설입니다. 생각해보면 학교 입장에서 이 학생이 뭐 사고력이 얼마나 좋은지 보다는 3학년으로 들어왔을 때 얘가 대학교 1, 2학년 때 배우는 수학 과목이 어느 정도 잡혀있고, 얘가 3학년으로 들어오자마자 전공 과목들 같은 것도 잘 따라 나갈 수 있고, 어쨌든 전공 학점 잘 따가지고 빠르게 이제 4년제 이제 졸업을 해서 취업을 빨리 나갈 수 있느냐, 우리 학교의 취업률에 도움이 될 만한 애냐 아니냐, 이거를 보고 싶은 게 일단 편입시험이란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고력보다는 얘가 많이 외워놨느냐, 많이 공식을 외워놨느냐, 많이 외워서 이 공식들이나 어떤 문제풀이 방법 같은 것들을 전공 과목에다가 빨리빨리 적용을 할 수 있느냐,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. 그래서 시험 시간 같은 것만 따져봐도 수능 같은 경우가 이제 100분을 주잖아요. 30문제 100분인데 편입은 한 25문제 정도 나오는데 60분을 줍니다. 그리고 이제 제일 진짜 타임어택 시험을 보는 학교 같은 경우로 이제 건국대학교가 있는데, 건국대는 60분 동안 영어 20문제, 수학 20문제를 풀어야 돼요. 뭐 만약에 영어에다가 한 20분에서 한 25분 투자한다고 치면 수학 20문제를 35분에서 한 40분 만에 끝내야 되는 거죠. 완전히 이제 타임어택 시험이란 말이에요. 외우지 못하면 빨리빨리 풀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권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인드 자체를 조금 빨리 바꿔야 된다. 나 안 외우고도 풀 수 있는데, 나 안 외우고도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공식 유도할 수 있는데,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, 여러분들. 누가 빨리 공식을 많이 외워가지고 그거를 빨리빨리 문제에다 적용해서 빨리빨리 타임어택 시험을 칠 수가 있느냐, 그게 더 중요한 시험이에요, 편입은. 수능 때 생각을 하고 내가 수능 때 뭐 2등급을 맞았든 1등급을 맞았든 상관이 없어요. 내가 상위권이었든 아니었든 상관없이 일단은 마인드 자체가 암기, 공식 암기, 문제 유형 암기, 풀이 방법 암기, 이런 쪽으로 좀 빨리빨리 바꿔주셔야 여러분들이 뭐 이제 어디 학원 다니고 있는지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뭐 미적분 정도 나가고 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뭐 선행대수, 다변수 공수해야 되는데 이 마인드 자체가 좀 빨리빨리 바뀌어야 다른 과목들에서도 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올라갈 거니까 좀 유의를 좀 해주시고, 그리고 이제 중위권이나 이제 하위권, 이제 뭐 노베이스 학생분들을 좀 대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, 내가 노베이스니까 자꾸 공식이 안 외워지네. 이해를 해야지 난 공식을 외울 수 있어. 이 공식 유도 과정이 있어야지 나는 공식을 외울 수 있어.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일단 결론만 말하면 그런 거는 없어요. 못 외우는 게 어딨어. 당연히 뭐 이 공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일단 그 공식 전체를 깡으로 암기를 할 수는 있어야 돼요. 그렇게 따지면 영어는 어떻게 외워? 영어는 하루에 단어 100개씩 막 외우잖아요. 근데 수학 공식 막 10개, 15개 이런 거 못 외워가지고 저는 노베이스여서요, 저는 이해가 안 되면 공식이 잘 안 외워져서요, 이러고 있는 건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어디 학원 선생님들한테 이제 배우시던지 간에 이제 노베이스 분들은 좀 마인드 자체가 오케이, 몰라도 돼. 이 공식이 정확하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도 이 공식은 내가 반드시 외운다. 이런 마인드를 조금 장착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게 아니면 시작조차 안 돼요. 일단 노베이스 학생분들일수록 공식 암기가 일단 스타트 지점이 돼야 되거든요.
그래야 일단 뭐 나중에 이제 뭐 선생님 해설을 듣든 강의를 듣든 뭐 그게 그 공식이구나, 저게 저 공식이었구나, 이게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,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되는구나,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공식 암기가 일단 첫 번째로 안 되면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모의고사 같은 걸 봤는데도 점수가 계속 뭐 한 30점에서 한 40점 왔다 갔다 하고 있다, 그러면은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. 공식이 하나도 안 외워져 있을걸요? 왜? 나는 노베이스여서 공식 잘 못 외워, 이런 마인드로 가득 차 있거든. 완전 패배자 마인드예요. 절대 그러지 말고 일단 한번 공식을 한번 암기를 해보세요. 그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공식 암기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. 일단 공식이 편입수학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. 공식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 문제의 유형 자체를 암기해야 되는 케이스도 많아요. 여기서 유형을 암기해야 된다는 소리는 풀이 방법까지 그냥 싹 암기, 풀이 방법 자체를 외워버려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공식 플러스 문제 유형, 그리고 문제 풀이 방법 이런 것까지 다 외워야 돼요. 그러려면 이게 책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막 찌끄려 놓은 정도로는 절대로 커버 칠 수가 없습니다. 반드시 노트가 있어야 돼요. 공식 노트든 뭐 유형 노트든 이런 것들. 근데 이걸 시중에서 사고 막 누구한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 걸 만들어야 돼요. 자기가 자기 걸 만들어야 외워지거든요. 효율적이고. 그래서 반드시 저는 모든 학생에게 노트 필기를 추천을 하는데, 이게 노트 필기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 영상에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. 일단은 첫 번째로는 노트 필기에 너무 한글이 많으면 좋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.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수험생이죠.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로 따지면 뭐 센, 뭐 개념 원리, RPM 이런 책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한국어로 막 길게 써놓으라는 소리가 아니야. 그거 써놔서 뭐해? 그 한글 다달달달 외워가지고 뭐 할 거예요? 그런 아무 의미 없는 걸 써놓는 게 아니라 일단 공식 위주로 조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띄워드릴 건데, 일단은 제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, 제가 현역 때 쓰던 거, 근데 그거 좀 오래돼가지고 좀 해졌어.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막 태블릿으로 공부하던 시절이 아니어가지고 다 A4에다 썼었거든요.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한양대였나? 어디 갔었더라? 걔가 성대 갔었나? 성대 갔었던 학생 거 제가 노트를 좀 예시를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그거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. 성대 간 학생 거를 보면은 이 학생이 일단은 이게 되게 글씨가 예쁘죠? 태블릿으로 한 건데 요걸 보니까 여기서 좀 유일하게 좀 한국어가 쓰여져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. 뭐 첫 번째 여러 가지 공식들, 1번 근과 계수와의 관계, 뭐 2번 여러 가지 수열, 뭐 이런 식.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써져 있어야지. 그래야 내가 카테고리를 분류를 할 수가 있으니까. 그죠? 근데 이렇게 노트 필기를 좀 잘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, 문제는 뭐냐면 안 봐. 내가 노트 필기 해놨으니까 그게 다 내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, 학생들이. 근데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. 완전 크나큰 오산. 내 노트 필기 만들어둔 걸 계속해서 복습을 하고 반복적으로 해야. 근데 사실 복습하고 반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사실 백지 노트, 백지 연습이라고도 하죠. 백지에다가 이제 내가 처음부터 막 쫙 써내려가는 거,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써보는 거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백지 연습인데,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다 보니까 제가 노트 필기랑 백지 연습을 짬뽕을 하자, 항상 이런 식으로 좀 학생들한테 알려줘요.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둔 자기 자신만의 공식집을 백지 연습용 시험지로 쓰는 거야. 자, 방금 봤었던 칸에서 이 학생이 이제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하느냐, 이런 짓을 합니다. 많이 달라졌죠? 어떻게 달라졌나요? 주요한 공식들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 빈칸으로 뚫려 있어요. 빈칸으로, 비포 애프터 구분을 좀 해주시고, 이렇게 빈칸으로 뚫려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, 저기를 그냥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써보는 거예요. 공식을 그냥 머릿속으로 막연하게 알고 있다, 나 이거 알아. 근데 그 시험지에 나오면 틀린다니까요, 여러분들은. 그래서 이렇게 백지처럼 만들어 두고 그 빈칸 뚫어둔 부분을 다 하나하나씩 써보는 거죠. 무슨 소리인지 알겠나요? 뭐 예시를 더 보여드리자면, 뭐 좀 제일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파트들이 이제 맥클로린 급수 같은 파트인데, 맥클로린 급수만 해도 한 16개 정도 외워야 되거든요, 공식을 총. 뭐 맥클로린 급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전체적인 공식을 쫙 써두고, 여기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빈칸을 빵빵빵 뚫어가지고 이제 여기도 좀 계속해서 채워보는 식으로,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. 그냥 막연하게 나 알고 있어, 당연히 알죠. 선생님이 앞에서 문제를 풀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상한 거야.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선생님 잘못이고, 다 이해가 돼요, 여러분들. 수업 들었을 때 다 이해가 된다고. 근데 이거를 내가 직접 진짜 모의고사든 시험이든 혼자서 공부를 할 때 적용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는 다른 문제잖아요. 그거를 좀 하려면 일단 공식이 그런 식으로 좀 외워져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노트 필기를 하는 건데, 핵심만 좀 요약을 해드리면, 자기 자신만의 공식집을 만들 것, 그리고 공식을 자주 볼 것. 근데 보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.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데, 정확하게 외우는 방법은 사실 백지 연습이 제일 좋아.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A4 용지 새거 빈 백지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노트 필기 한 걸 좀 응용을 해서 백지 연습을 해보자 라고 해서 내가 만들어준 노트 필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빵꾸 뚫어가지고 계속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써보는 거, 이렇게 좀 목표를 잡아주시고, 나도 노트 필기 이런 식으로 하고 내가 이런 식으로 백지 연습해
해야겠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 노트필기 예시본을 제가 좀 공유를 할게요.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할 테니까 구독해 주시고 제가 댓글에다가 이거를 제가 어떻게든 뭐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, 뭐 링크나 이런 것들 띄워 드릴 테니까 그거 좀 확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이렇게까지만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뭐 길게 찍으려고 킨 건 아니었어가지고 이거 말고도 좀 추가적으로 수학 공부법이나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세요. 댓글 달아주면 제가 그 관련해가지고 또 다른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제가 좀 답변을 좀 더 성실하게 좀 드릴 테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